11호 대책이 발표된 지 벌써 2달이 다가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질식 상태입니다. 단순히 허가를 받기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매수자가 나타나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는 2중, 3중의 족쇄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지금 숨을 죽인 채 다가올 2026년을 두려움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 2개월간 쌓이고 쌓인 악성 매물들이 댐 무너지듯 터져나오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2026년부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경매라는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포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보유한 40대 가장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2달 전 대책 발표 직후 집을 내놓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시세보다 2억 원이나 낮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급매라며 바로 팔렸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 계약은 불발되었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구청의 실거주 허가 요건은 맞췄는데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어 자금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가격을 깎아줘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박 씨의 상황은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전체가 겪고 있는 동맥경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장벽과 대출 규제라는 절벽 사이에 갇혀버린 집주인들. 이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개월입니다.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은 가차없이 경매 신청을 합니다. 10월 중순부터 막히기 시작했으니 내년 1월과 2월이면 기한 이익 상실을 당한 물건들이 법원으로 쏟아져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50대 현금 부자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중개업소에 매물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법원 경매 사이트를 새로 고침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반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멀쩡한 아파트들이 헐값에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경매는 대출 규제는 받을지언정 그 까다로운 토지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사실을 김 씨는 200% 활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래가 실종된 시장에서 집주인은 피가 마르지만 현금을 쥔 경매 투자자에게는 10년 만에 온 줍줍의 기회. 이것이 바로 2026년 서울 부동산 시장의 냉혹한 현실이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공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규제와 대출 절벽이 만들어낸 이 기형적인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싸게 서울 핵심지를 선점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중요한 시점에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지인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부자가 되는 길 부동산정보TV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1호 대책의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니 그 파급력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규제의 시너지입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만으로도 강력한데 금융당국은 이 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조차 돈줄이 말랐다는 겁니다. 실거주할 테니 집을 사겠다고 해도 LTV, DSR 규제에 막혀 매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5년 12월 현재 시장은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멸종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거래가 없으니 시세는 의미가 없어졌고 급한 집주인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리거나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경매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전월 대비 급증했고 낙찰 가율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파도는 대책 시행 3개월에서 6개월 후인 2026년 상반기에 몰아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매의 특별한 지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방패와 대출 규제라는 창에 모두 찔리지만
경매 시장에서는 적어도 토지거래 허가라는 방패는 무력화됩니다.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허가 구역 내라도 허가가 면제됩니다. 즉, 지금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갭투자 유일한 합법적 통로가 바로 경매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 매수세가 붙지 못하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전 같으면 경매장에 수십 명이 몰렸을 물건도 지금은 대출이 안 나와서 입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쟁자가 줄어드니 낙찰가는 더 떨어지겠죠. 감정가는 몇 달 전 시세를 반영해 높게 책정되어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유찰되면서 가격은 급락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현금 동원력이 있는 혹은 자금 계획이 철저한 분들이 움직여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럼 2026년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낙찰 잔금 대출의 가능성을 미리 타진하십시오. 경매 낙찰 시 경락 잔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주담대보다 조건이 유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들이 워낙 보수적이라 입찰 전에 반드시 주거래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를 통해 이 물건 낙찰받으면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답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타깃 지역을 실수요 갭 투자가 가능한 곳으로 좁히십시오. 강남 3구도 좋지만 이번 규제와 대출 한파로 가격 조정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마포, 성동, 광진 라인을 주목하십시오. 이곳은 직주 근접 수요가 탄탄해 전세가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버틴다? 갭 투자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경매로 싸게 낙찰받고 전세를 높게 맞추면 생각보다 적은 투자금으로 서울 핵심지 등기를 칠 수 있습니다. 셋째, NPL 부실 채권 시장의 흐름도 눈여겨보십시오.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 은행은 이 채권을 NPL 회사에 매각합니다. 경매 물건 중 NPL 방식으로 채권을 싸게 사서 유입하는 고급 기술도 있지만 초보자라면 단순히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지역이 어디인지만 파악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량이 많은 곳이 가격 하락 폭도 크기 때문입니다. 내년 1분기 강서구, 구로구 등 서울 외곽부터 물량이 터질 조짐이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역사는 늘 규제와 완화의 사이클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거래 허가와 대출 봉쇄가 동시에 서울 전역을 강타한 적은 드물었습니다. 이것은 위기이자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거래가 안 돼서 경매로 나온 물건, 대출이 안 돼서 아무도 입찰 못하는 물건. 남들이 지금은 안 되라고 할 때 그 틈새를 파고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11호 대책 이후 2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서의 냉철한 시장 진단과 2026년 대응 전략을 다뤘습니다. 거래 허가 때문에 못 사고 대출 때문에 못 산다는 말 뒤에 숨은 경매는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2026년은 준비된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팩트에 기반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